자, 오늘 사실 이제 이 미중 갈등 속에서 이제 이 2차 전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네. 오늘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네. 반도체가 약합니다만 네. 2차 전지가 갑자기 강해지고 있어요. 네. LG엔솔이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죠. 이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 LG엔솔도 좋고요. 최근에 보면은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저는 사실 이게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으로서 저희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그리고 너무 안 좋았고 캐즘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작년까지 안 좋은 건 오케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 좋지만 미는 걸 이용해서 없으신 분들 매수 가능하다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올해도 계속 말씀을 드려온 이유는 사실 올해 말씀드린 거랑 작년은 좀 달라요. 작년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기업들이 실적이 돌아섰다.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실적이 돌아섰고 그게 아마 이번 4분기, 3분기, 4분기에 좀 더 현실화 될 것이고 나머지 기업들이 현실화 될 것이고 수주를 따오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중국이 알아서 무너져 주면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매수해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히려 뭔가 아직까지도 이 심리가 너무 얇은지 조그만 악재성 이슈가 있으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손잡고 다 밀어버렸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웠는데 그런 심리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련 기업들이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좀 빨리 캐치하시고 예전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2차 전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고요. 물론 저기 위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하지만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르고 그때는 기대감만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실적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미워도 한번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그룹 현재 시점에서 한 4%대 다 오르고 있고 네. 포스코 퓨처엠은 10%까지 가다가 지금 한 8%대에서 네.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뭐 하루 어쩜 그냥 그 순환매 형태의 오늘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왜냐면 LG엔솔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모습이 나와서. 네. 보통 보면 이제 반도체랑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랑 2차 전지가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속 게임을 했어요. 2차 전지 올라가면 반도체 떨어지고 반도체 올라가면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좀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분위기로 온 건 맞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게 또 반도체가 떨어지니까 2차 전지가 올라가니까 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아마 생각하실 수 있는데 2차 전지 턴이 된 거예요. 근데 딱 그때 맞춰가지고 이제 실적도 받쳐주고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들도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그동안 눌려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뭐지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이게 우리가 보통 좋다 하면은 어떻게든 좋은 걸 찾아내서 갖다 붙여요. 근데 안 좋다라고 하면은 아주 작고 신경 안 써도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굉장히 크게 안 좋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2차 전지는 지금까지 그랬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숫자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의 이 흐름 자체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긴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이제 순환이 이루어지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확실히 우리나라를 이끄는 몇 개 업종 중에 하나로 다시 좀 자리를 매김해서 올라오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업계 호재를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뭐 구도 조정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매출을 만들고 싶었었던 기업들이 우리나라한테 꽤나 매출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들. 뭐 LG엔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 같은 데서도 많이 사고 있지만 미국에 꽤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배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배터리뿐만 아니고 ESS가 요즘에 되게 핫한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경쟁력을 가지면서 새로운 매출 구조가 나왔다는 거. 원래는 이제 배터리를 판매하면서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의 판매량에 따라가지고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움직였었는데 요즘엔 ESS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확실히 이제는 원래 전기차 업종에만 국한되어 있던 배터리가 이제는 AI 업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확실히 이제 더 강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보통 보면은 저는 이제 양다리, 삼다리를 좀 많이 걸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여러 다방면에 있다는 것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2차 전지 업종이라는 게 원래는 전기차로만 있다가 이제 ESS가 들어오면서 AI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 그리고 AI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핫하고 그렇죠. 한참 이제 시장이 이끌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분들이 이 배터리가 이전까지 뭐 전기차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UAM 드론이 됐든 뭐 로봇이 됐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사용하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배터리의 수요는 또 무궁무진하게 넓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요. 우리가 이게 그래서 처음에 2차 전지가 나왔을 때도 제가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
전기차 이쪽을 연결시키길래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가 휴대폰에도 배터리가 있다고. 우리가 쓰고 있는 배터리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정말 많은 곳에 있는데 지금은 뭐 물론 전기차 업종으로만 연결시켜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배터리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스템만 놓고 보면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로서의 배터리의 느낌도 분명히 볼 필요가 있고 2차전지 이 에너지 저장 기술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참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게 딱 ESS라는 게 나오면서 특히 이제 이 AI라는 산업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면서 또 SMR 같은 뭐 바로 옆에 발전소를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같이 이런 업종들을 각광받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동안 알려졌어야 되는 것들인데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이제야 좀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입장에서는 되게 좀 억울했고 참 이렇게 기다리기 어려운 시점이었지만 그 시점이 드디어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ESS 관련해서 네.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들어왔으니까 네. 어떤 업체들이 좀 부각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미국 해외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여전히 계속 ESS 관련으로 좀 인기가 좀 많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ESS 쪽으로 뭐 LG엔솔이라든지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이 사실 다들 괜찮게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이제 LG엔솔 위주로 좀 많이 이제 시선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아무래도 거기 들어간 양극재를 판매하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기업들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참 대장주를 되게 많이 뽑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근데 대장주는 장단이 명확합니다. 올라갈 때는 정말 제일 빨리 올라가는데 빠질 때는 제일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갭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참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대장주인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올라올 때 어떤 종목이 빨리 올라올까요? 라고 했을 때 기존과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서 뭐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실적도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고 기업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원래 잘했던 애들이 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잘했던 에코프로 그룹이나 아니면 이제 포스코 그룹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LG엔솔 같은 기업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중에 실제로 이제 수주를 제일 많이 빠르게 받아내고 있는 LG엔솔이 아무래도 좀 앞에서 선두에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대비 30 몇 프로라고 네, 30% 넘게. 네, 넘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던데 네. 그 보조금 제외하고도 맞아요, AMPC인가요? 맞아요. 그거 네네네. 제외하고도 뭐 흑자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실적 분석을 좀 해보면.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보조금이 없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손실이다, 손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LG엔솔이 2분기 연속으로 보조금 제외하고 순이익을 거뒀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조금 빼고 그동안 사실 보면은 수주를 어쨌든 얻어야지 많이 벌어야지 보조금 제외하더라도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워낙 캐즈민이 뭐니 하면서 수주 따기가 정말 어려웠었는데 뭐 누적 수주 잔고량도 꽤 많이 쌓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뭐 테슬라라든지 많은 기업들한테 이제 배터리 좀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매출로 인해서 이제 보조금 받지 않아도 그렇게 손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LG엔솔은 시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 기업이 그동안 좀 뭔가 중국이나 이런 가격대에 많이 밀리는 느낌이 좀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 퀄리티는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흐름의 진짜 시작이고 그동안 좀 억울했었던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말에 네. 글쎄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 초서부터 작년 말서부터 올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네네. 실적에. 네네.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부터 그리고 네.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실적의 턴어라운드 이야기는 아직은 없죠. 섹터에 대한. 지금 이제 시작은 되어서 관심을 가지자라는 얘기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수주를 따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었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됐었었고, 뭐 몇 년 지났지만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때 당시 배터리를 너무 높은 가격임에도 배터리를 빨리 수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그때 이 전기차 시장의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서로 이제 시장을 나눠 먹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테슬라가 먼저 이제 치킨 게임을 걸었고, 이제 중국에서는 비아디가 버티고 있었는데, 사실 비아디 같은 기업들은 중국에 보조금 없었는데 못 버티는 기업들이었고, 근데 최근에 보면 비아디도 이제 드디어 문제가 발생해서 이슈들이 이제야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중국에서 보조금 끊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캐즘의 승자도 테슬라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가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 또 보조금이 또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유럽에서 다시 매출이 또 증가할 수 있고, 심지어 중국 내에서도 테슬라의 보험 이제 그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제 달라지는 면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2차 전지 관련은 지금까지 이제 전기차로만 생각해 보면은
일단 어려운 시간을 겪긴 겪었지만 확실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 2차전지가 어려웠던 거는 전기차 관련 2차전지가 어려웠던 거는 이 캐즘과 치킨 게임 때문이었는데 이게 끝났기 때문에 확실히 요거는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거기다 더하기 그 캐즘이랑 막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나온 게 ESS가 나왔고 그렇죠. ESS가 꽤나 큰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잘했던 게 죽어 있었는데 새로운 게 나와서 매출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원래 잘했다가 죽어 있었던 게 이제 살아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거 더하기 새로운 거가 해서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좀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말씀하신 ESS 포함해서 2차 전지의 연말에 좀 일어날 만한 네. 호재나 악재가 있다고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마 몇몇 개 기업들 특히 뭐 에코프로 그룹 중에 상위 기업들 뭐 BM이나 에코프로 그리고 이제 LG엔솔 같은 기업들은 실적 턴어라운드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도 이제 인터배터리를 갔을 때 그때 포스코 퓨처엠 직원분이랑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도 올해 초였지만 2분기는 예상 못 하더라고요. 빨라야 3분기 실적 발표되는 4분기 정도에 아마 뭔가 좀 개선세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그때 말씀하시길래 확실히 전체적인 그림이 올해 4분기로 가는구나. 올해 4분기가 진짜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포스코 퓨처엠 바로 이제 분위기 나오는 것들 더하기 최근 에코프로의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 이제 LG엔솔의 실적 그리고 LG엔솔의 이 수적 잔고량 이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올해 4분기부터는 좀 눈에 띌 것 같아요. 이미 사실 근데 시작은 됐거든요. 이미 시작은 됐는데 지금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지 이번에 발표된 실적들로 이제 베이스를 가지고 아마 좀 눈에 띄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좀 더 많아지면서 개인 투자들도 조금 이미지를 조금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가운데서 우리 김선영 대표가 가장 좀 주목하는 기업이 있다면 네.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딱 5개 생각나네요.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두 가지. 에코프로 BM은 워낙 또 실적도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지주사 느낌에다가 또 에코프로 그룹이 살아나게 되면 또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있죠. 그 두 개.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돈을 많이 썼죠. 이제 그렇죠. 돈이 확 나가는 이제 인수권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눌림이 있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도 단기적으로 돈은 나갔지만 지금 보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물건은 충분히. 그래서 저는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 같이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LG엔솔 이 5개 기업들 원래 잘하던 기업들인데 이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투자해 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